현재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조치에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세계문화유산 등록 말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글로벌 외신이 전한 것이죠. 고위 관계자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계속해 일본의 정당성을 호소해 한국의 주장이 흐지부지되는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취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록과 말소를 결정하려면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위원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 21개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장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한쪽 편을 들면 다른 한쪽 편으로부터 원망을 받는다. 그러니 제3국은 사태를 조용히 바라보는 게 보통이다. 네, 굳이 일본의 유산을 취소하면 일본과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네요. 일본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언제까지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 대표부의 대사가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위원국을 일일이 만나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정식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사는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 동원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이 본인들 입으로 말한 걸 지키지 않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건의도 무시한 것이다. 일본이 자국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교묘합니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유네스코의 권위를 무시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유네스코 입장에서도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대사는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일본은 즉각 후속 조치 이행에 나서라.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스페인, 호주, 노르웨이, 러시아, 태국 등 21개 국가로 한국과 일본은 현재 위원국이 아닙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이 취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매체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이 한국의 방역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여겼던 프랑스 정부와 보건당국의 오만함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 핵심 일간지 중 하나인 르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9일 온라인판 신문에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냈다. 아르노 기자는 앞서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지난 3월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방식을 무지몽리함으로 치부한 프랑스가 마스크 착용이 아무 소용없으며 대대적 검사도 무용지물이라 주장해놓고 이제는 중국에서 마스크 10억 개를 받으려 하고 대규모 검사도 공언했다며 급변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당신들이 사생활 침해 운운한 것을 기억하나라며 프랑스 보건당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령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식 대응을 개인 자유 침해로 치부했지만 프랑스는 확진자 증가 추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필수적 사유를 제외한 이동, 여행 전면 금지, 약국과 식료품점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등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고집었다. 그러면서도 보건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오만방자하다고 아르노 기자는 비판했다. 아르노 기자는 자국 정치권과 보건당국을 향해 프랑스 엘리트들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오만방자함이라는 세균을 박멸하고 우리의 자유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가 됐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유익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르노 기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인들은 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그 선거를 기억하는가라면서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 때문에 취소된 지난달 지방선거 결선 투표를 언급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인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환자 동선 공개, 자가격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인권 침해로 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이후 자국에서도 전국민 대상 이동 제한령이 내릴 만큼 코로나19 확산 저지가 어렵게 되자 이런 비판은 수그러진 상태다. 동선 공개는 개인의 자유와 공적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신중로는 누구나 수긍할 법하지만 한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짙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프랑스 유력 경제지는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가벼이 여기고 감시하고 밀고 하는 국가라며 프랑스는 자유 경시하는 나라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칼럼이 게재돼 교민들이 항의했다. 프랑스 매체인 레제코는 지난 6일 온라인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선 추적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실었다. 기고자인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는 중국완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한 뒤 불과 2달 만에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왔다면서 프랑스 정부의 안일한 대처 과정을 질타했다. 그러던 중 한국의 감염자 동선 추적과 유사한 방식을 프랑스가 검토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이며 프랑스 정부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본보기가 되는 국가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라고 했다. 또 한국은 감시, 고발에 있어 세계 둘째가는 나라로 수천 명의 한국인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 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 해 돈을 번다. 다행히 프랑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 물론 그런 자유가 존재했었더라면 말이다라고 hir난했다. 이 같은 칼럼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레제코 측에 항의했고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 명의로 반박 기고문을 보내 정식 항의했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은 프랑스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해당 글은 프랑스에서 여론의 방향이 거의 없는 내용이지만 왜곡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확진자는 현재 13만 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1만 3천 명을 넘겼다. 치명률은 우리나라의 5배 넘는 10.6%다. 한국보다 1,300만 명 정도 많은 프랑스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은 실패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본 유명 방송인인 오구라 도모아키 앵커가 6일 본인이 진행하는 후지 TV 시사정보 프로그램 도쿠다네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날 도쿠다네에서 오구라 앵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한 한국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코로나19 감염자 수 감소로 성공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한 한국의 상황을 소개하고 한일 간 코로나 방역 대책의 차이 등을 다뤘다. 오구라 앵커는 방송에서 한일 관계가 나쁘지만 이번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머리 숙여
잘 부탁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코로나19에 관해서만큼은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